안녕하세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스포츠 메디컬 센터 하정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산을 찾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죠.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인구가 1,500만 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등산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등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의 탈출을 위해 산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레포츠들이 바로 그 힐링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중에 등산은 힐링을 위한 야외 레포츠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등산은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그건 등산이 다른 운동에 비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산에 오르는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죠. 요즘 피톤치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와 식물이 해충이나 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발산하는 휘발성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피톤치드가 인체에 흡수되면 유해 물질을 중화시키고 신체 활성을 높이는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이 다른 운동에 비해 더 좋은 점은 많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게 등산의 장점인데요. 꼬맹이를 앞세우고 산에 오르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 단합대우로 즐겨하고 있고요. 퇴직 후의 여가 생활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서적 이완을 할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요. 등산은 심폐능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과 폐에 적당한 부담을 주는 운동인데 폐의 용적이 커지고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는 능력도 커집니다. 심박출량이 10 내지 20% 정도 증가한다고 하죠. 또 등산은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폐활량이 커지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근골격계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산행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특히 허벅지 앞뒤나 종아리 근육 등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되게 됩니다. 골다공증에 관심들 많으시죠? 골다공증은 햇볕을 쬐면서 뼈에 자극을 주는 게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등산이야말로 바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은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되는데 평형 감각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등산이 바로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산에 소모되는 열량은 시간당 킬로그램당 약 7.2kcal라고 하는데요. 60kg인 사람이 1시간 등산을 하면 430kcal 정도가 소모됩니다. 이는 자전거, 테니스 등의 운동보다 연령 소모가 크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체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얻는 성취감, 그리고 동료와 함께 하면서 얻는 일치감,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산은 친근한 존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없이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등산객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에 오를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거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기 나이에 맞는 최대 심박수를 염두에 두어서 적당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오는데요. 이 수에
약 7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로 10분 이상 지속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10분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반드시 휴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심장 질환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상비약 등을 항상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사탕 등의 당분을 항상 휴대하시고 당뇨 환자 인식표가 있으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심호흡이나 차가운 공기로 천식 발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흡입치료제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육의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보충하고 수분 섭취도 중간중간 충분히 하면서 탈수를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응급처치법을 숙지한다면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등산객들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라서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평형 감각이 30% 정도, 근력은 50% 정도로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유연성, 민첩성이 저하되므로 특히 내리막길에서 위험하게 됩니다. 비가 내린 뒤나 눈이 오고 난 뒤에는 길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손목이나 대퇴골, 척추 등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심장으로 오르고 무릎으로 내려온다. 실제로 내려올 때 체중의 6 내지 7배가 무릎 쪽에 실립니다. 특히나 하산 시에는 근육의 피로가 쌓였을 시기이므로 관절에 더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지속적인 내리막길 또는 계단길은 슬개골, 대퇴골 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만성적인 연골연화증, 슬개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 디디면 무릎을 삐끗하거나 접질리면서 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거나 측부인대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보조기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면 무릎의 인대도 늘어나고 연골도 마모가 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저는 무릎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실제로 한 달 전쯤에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분이 오셨는데 등산 후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니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어서 수술을 하였고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외래에 방문하셔서 다시 등산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난 등산을 하지 않으면 낙이 없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 걱정돼서 담배들 끊으시잖아요. 등산도 끊으십시오. 등산은 무릎에는 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등산의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무릎의 인대나 연골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외래에 찾아오는 환자 10 내지 20%는 등산과 연관되어 다치거나 통증이 심해져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등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면서 훌륭한 사교회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탈길과 계단길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고 자칫 잘못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는 레포츠가 되겠습니다. 관절 전문의가 보기에는 위험천만인 운동인 것이죠. 그래도 등산은 좋은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이 많은 등산을 포기하시기는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도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자기 체력에 맞는 산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체력 안배가 중요한데요. 올라갈 때 40%, 내려갈 때 30% 정도 소모를 하고 나머지 30%는 비축을 하는 그런 정도로 등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산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데요. 이러다가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을 지키는 등산법 두 번째로는 적절한 장비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즘 너무 비싼 장비들 많이 구입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비싼 장비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은 잘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신발, 등산 스틱, 아이젠, 바지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신발은 발목 부위까지 올라와서 발목을 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면 좋겠고, 밑창은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낮은 산이라도 구두, 슬리퍼, 고무신 이런 것들을 신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금물이 되겠습니다. 등산 스틱은 꼭 양손에 쓰시도록 하시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스틱을 이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땀에 잘 달라붙지 않고 방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신축성이 좋은 바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소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장 또는 근린공원 등에서 다리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전거나 수영도 무릎 주변 근육을 기르는 데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등산을 준비하는 데 좋은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절한 에너지와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부상은 피로가 누적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평형 감각도 저하되므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에너지 섭취가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기 전에 먹고 목이 마르기 전에 먹으라는 등산의 격언이 있죠. 중간중간에 에너지 섭취를 잘 하시고 수분 공급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산에 가면 음주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경치 좋죠, 공기 좋죠, 기분 좋죠. 한두 잔 마시게 되면 과음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술은 소뇌를 마비시키게 되는데 이는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주의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결국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시키고 또는 발을 헛디게 되어서 무릎 관절에 손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산의 이로운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하셔서 건강한 등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